촛불문화제 하는 날입니다. 추위는 물러가고 그 촛불의 열기로 또 우리들 마음으로 쭉 나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국민 앉이고, 예.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서 있는 사람 없이 모두 앉아서 끝까지 한번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성주 촛불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팀이 경품이 너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방향을 바꿨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 처음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때는 없었는데. 예. 제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두 번째, 예.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대처를 하셨고. 예. 자, 그러면은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좀 바꿔가야 되는데 오늘은 원래 하던 대로, 예. 역시나 힘찬 함성과 박수를 치면서 597번째 사드회 지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시작! 저녁들을 많이 드셨는가봐. 예.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또 쌓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한반도의 통일이 목전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피를 흘리신 선조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미물리한테 행님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도는 필요 없다. 사도를 철거하라. 성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고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산초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바다바다가 위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정패를 청산하라.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모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앉지마. 필요한 사람 말고는 이제 뛰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뒤에서 서성거리는 사람 없이 오늘 597번째 사드 지철의 성주 촛불문화제를 끝까지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앞서서 일단 기쁜 소식 몇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예, 언론을 통해서 다 들었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교황님께서 초청장만 오면은 북한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초청장만 오면은 수락할 것 같은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평화무링일은 더 빨리 가속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기쁜 소식 2. 예, 우리 김정숙 영부인님의 자제분이신 이미현 새내기가 어제지요? 네. 예, 어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때 박수 쳐야 돼요. 보통 병원 가면 그래도 한 하루나 이틀씩 걸리던데
뭐 아침에 가갖고 점심때 좀 지나니까 순풍나 붙어요. 제가 계속 쓰기는 순풍나라 했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합니다. 예. 하여튼 이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우주가 탄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쌀 한 톨에 우주가 있다 했는데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특히 요즘처럼 아이들을 잘 놓치지 않는 이런 시대에 그 집에는 한 서점은 놓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하여튼 더 빨리 또 건강을 회복해서 빨리 이제 아기 안고 아기 보여주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위원이 힘내서 또 빨리 아기도 더 힘내서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서기를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성주의 젊은 새내기 3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예. 사고 쳤다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좋은 일이에요, 그죠? 예, 여기 당사도 와 계시는데, 예, 청년 창업 1인 미디어 관련한 이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1,000만 원을 사업비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줍니다. 세 사람이 2분 더 하고 총 5분이 하여튼 등록을 해서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참 누구 말 맞다나 표현을 들면은 참 좀 허접한 사업계획서 한 장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류 심사 통과했으니 본선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제 면접하고 뭐 프레젠테이션하고 이제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이제 몇 날 며칠 준비를 해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갔어요. 딴 데는 전부 혼자 오는데 우리만 3명이 갔어요. 세 사람이 가서 또 통과해서 오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경쟁률이 셌어요. 18팀 중에 10팀이 선정이 되는데 당일날 3팀이 안 와서 15팀 중에서 10팀이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합격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이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별동네의 이 앞날이 하나씩 더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미영, 송임숙, 다음 누구죠? 손유경, 예, 이 3분, 그리고 가해로 유동인, 전영미 씨 이렇게 5명입니다. 전문가가 2분 붙어야 돼서 우리가 5분이 하여튼 청년 창업 1인 미디어 관련한 사업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쁜 이야기도 한 개 더 있었는데, 예. 우리 별동네 공동체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2월 달에 별동네 공동체를 만들고 창립 총회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면서 뭐 지방선거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일을 못 했는데, 선거 이후에 7, 8월, 9월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 과정들 속에서 일단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서류를 농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결과를 인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사업들 속에서 당장 모레죠. 예, 모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모레 성주 역사체험 뚜벅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별동네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나가기 위해서 또 작은 도서관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페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이제 SNS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온다고 연락 오는 사람도 있고, 뭐 힘내라,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전에부터 이야기했던 그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관련해서 1차 성주군 사회단체 모임들을 진행을 했고, 오신 분들 반응들이 다 좋아요.
그 외에 뭐 다니면서 다른 사회단체장들 좀 만나서 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런 이 성주군 우리 역사를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별동네 공동체 정말로 멋지게 한번 날아오르라고 우리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굿! 예. 인자 뭐 딱 보면 있죠. 딱 남았는 거. 쌓아도만 끝장내면 되는데, 그죠? 뭐 교황님도 함께 해주는데. 구함할까요? 교황님도 함께한다! 사들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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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앞으로는 고생길은 없고, 그죠? 거친 빗길, 진흙탕길 아니고, 탄탄대로의 밝은 길,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좋은 길만 앞으로 오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597번째,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란지, 예. 모자만 벗으면 이제는 머리가 추울 것 같은 우리 사드배지철의 성주투쟁위원회의 김청환 위원장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리로 의자 돌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집회 장소를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아까 이재동 사회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군청 앞에서 촛불 집회할 때는 다양한 정보나 소식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은 완영씨가 그냥 뉴스 스크린에서 이야기해버리고, 또 사회자가 또 오늘 교황이 북한 방문하기로 했는 거 이야기해버리고 이러니까 정보 전달하는데 이제 이게 좀 축소됐어요. 그죠? 좁아져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는 없고, SNS에서 웹잡으로 별동네 공동체에서 작은 도서관 설립을 위한 체결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별동네 공동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성주군 성주읍 심삼로 60번지 3층에 책을 모아서 그 사무실에 1000권 정도 책이 모이면은 내년 초에 작은 도서관 설립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럼 작은 도서관이 이제 설립이 됐잖아요. 그럼 내년 초에 70평 정도의 공간을 빌려서 아이들과 학부모들, 여성분들 이렇게 쭉 모여서 이 도서관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서 정말 오고 싶고 같이 책을 읽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웹잡으로 공지를 했더니만은 지금 곳곳에서 책을 작은 도서관은 1000권 이상 되면은 설립 신고가 되는데 지금 벌써 1000권이 넘었어요. 넘어서 날 잡아서 가지고 오라 해서 분류를 하면 되는데 계속 앞으로 규정을 받아서 많은 좋은 책들이 읽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70평 공간을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요. 책을 빌려가 볼 수도 있지만은, 괜찮은 책을 선별해서 새 책도 갖다 놓고 일부 팔고, 안에, 카페도 차려서, 커피나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작은 영화제, 또는 작은 음악회 이런 것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고 시낭송회, 문학 강좌
무슨 특강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뭐 글쓰기 모임 또는 뭐 책 읽기 모임 또는 영화 감상 모임 이런 거를 그 장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와 문화 행사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꼭 그 공간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일요일 날 지금 이제 역사문화 문화 기행을 이제 간다고 하는데 10시에 성박숲에서 모입니다. 모이는데 우리 평화버스를 타고 내일 모레 일요일은 10월 21일 일요일은 선석사 세종대왕 자태실, 백세각 월해당 해동 청풍비 김창숙 선생 생가 청천서당 요렇게 코스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 코스는 무월 9곡에 9곡을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부터 내려오면서 용추, 와룡암, 이렇게 마늘땀 이렇게 거쳐 내려오면서 옥류정해서 선바위 내려와서 회연서원에 도착해서 회연서원에 그날 행사가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로봇하고 뭐 전시도 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거 보고 회연서원 구경하고 이렇게 두 번째 날 11월 3일에 코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생기면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을 그 공간에서 주로 하면서 기획해서 큰 행사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1년에 한 번씩 100일장을 열어서 성박숲에서 100일장을 해서 시상하고 상품 주는 이런 행사도 기획해서 지원받고 기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서 오늘은 또 내년 초에 사무실 얻을 보증금을 누가 또 책을 기증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기증해 주신다 해서 보증금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은 책은 택배로 보내주실 때 성주읍 심산로, 우리 심산 김창숙 선생의 심산로입니다. 60번지 3층 하면은 무조건 3층에 갖다 놓으면은 저희들이 분류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기증자분의 성함은 모두 공간에 이름을 적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문의 전화는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 문의 전화는 성주 촛불에 나오시는 어느 분한테 전화해도 다 답해 줄 겁니다. 전화해서 그 주소로 보내면 되고, 내년 1월 초에 도서관 설립 신고를 하고 제대로 70평짜리 공간을 얻어서 책장도 짜였고 딱 갖춰지면은 거대하게 첫 행사를 할 때 전국에서 책을 기증하시는 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영화, 제가 정세나 뭐 사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성주 촛불에 나오시는 분이나 방송 보는 분 너무 많이 알아서 제가 아는 체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이야기는 저는 주로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명당 타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충청남도 예산에 가야사 하는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었는데 그 명당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가야사 절이 있었던 자리가 2대에 걸쳐서 천작에 왕을 낼 수 있는 명당 자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풍수들도 거기가 명당 자리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가야사가 흥선대원군이 2대에 걸쳐 왕을 내려고 그 가야사를 달라 하니까 스님들이 안 주니까 주지 스님을 꼬셔서 돈을 매수를 해서 불을 지르고 절이 불탔어요. 그래서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실화로 탔다하고 그 절을 불탄 절이니까 이 절을 다시 질 수 없다 그러고 거기다가 대원군 아버지 묘를 썼어요. 대원군 아버지가 남연군입니다. 남연군의 묘를 썼어요. 그리고 대원군의 아들이 왕이 돼요. 고종.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순종.
2대에 걸쳐 왕이 나왔어요. 그러고는 그 밑에 뭐 영친왕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왕족이 멸족을 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그 영화에 2대에 걸쳐 왕이 풍수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풍수가가 조승우가 그 역할을 하는데 2대에 걸쳐 왕은 나오지만은 그 이후에 이 대가 끊기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안 가르쳐 주기로 그 영화에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풍수가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가야사라는 절이 불타고 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묘를 했는데 서양인들이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돌았어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니까 서양인들이 많이 돌아오니 서양인이 돌아서 대원군 그 아버지 묘를 팔려고 도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영화에도 나와요. 거기다가 석회를 이겨가지고 막 그 자기 아버지 무덤에 이렇게 나오는 영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기록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묘를 쓰고 가야사가 불탔으니까 새로운 절을 하나 지어줬어요. 대원군이.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 보덕사도 가보고 뭐 남영김도 2번씩 가봤는데 보덕사 절은 지금 이제 비구니 스님들만 있는 그렇게 남영군 묘 밑에 보덕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요 조금 달라요. 이런 내용과. 그러니까 영화라서 사실과 다른 게 있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 장동 김씨가 나와요. 그 영화에 나오는 장동 김씨라는 게 안동 김씨예요. 안동 김씨인데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조선에 60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후사별 앉혀놓고 모든 거를 이 안동 김씨가 한 거죠.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거기에 이제 무덤을 썼는데 영화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왕의 무덤을 써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 조상의 뇌를 갖다 얹어버리는 거. 또 왕의 무덤은 안 좋은 데 쓰고 좋은 데를 자기 아버지 김조순 무덤을 쓰고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세도가 오래 가려면은 명당에 써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요 명당 자리에 무덤을 자꾸 써요. 가만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 명당에다가 우리 아버지 묘를 썼어요. 그럼 딴 사람이 거기 명당이라 하잖아요. 밤에 가 판에 보고 자기 아버지 묘를 써요. 그리고 어떤 거는 파내지 않고 그대로 파내고는 더 밑에 자기 조상 묘를 쓰고 그 위에 얹어가 쓰고 이렇게 땅에 길을 받기 위해서 후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명당 자리다 이래가지고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뭐 어디로 장가를 왔는데 장가 와서 그 마을에 정착을 했는데 명당 자리가 났는데 할매는 이제 시집 온 거지만은 그 명당이라 하니까 거기에 명당 아니라고 밤새도록 물을 갖다 부어가 물난다 해갖고 못쓰게 하고 이짝 집안 조상 묘를 써서 번창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당 이야기인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안동김 씨 제도 정치가 영화에 나올 때는 헌종 때 나와요. 헌종이 있는 거냐면 정조대왕은 알죠. 정조 다음에 순조, 그 다음에 헌종이에요. 그 다음에 헌종 다음에 철종, 고종, 순종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왕이 됐는데 어렸어요. 나이가 어려서 정순 대빈강이 섭정을 해요. 어리니까 섭정을 하는데 이 순조가 순조가 왕비를 맞아들이는데 안동김 씨가 왕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 순조의 왕비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 순조의 장인어른이 그 영화에 나오는 무덤 속에 이렇게 나오는 김조순이에요. 이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순조한테 시집 보내면서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년을 해요. 대원군이 안동김 씨를 세도 정치를 제거하고 고종이 왕이 되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영화에 쭉 나오는데, 이 이제 명당이라는 게 이제 이 그 풍수 전문가들이 거기서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집이, 그, 명당 자리라서 후손들이 과거급제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집을 막 비싼 돈에 사고 돈 묻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감동적으로 받은 건 뒤에 부분은 거의 뭐 다 아는 거라서 그러는데, 시장이 열렸어요, 마을에. 장사가 잘 됐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옆에 시장을 내고 그걸로 이제 이 시장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풍수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이 마을이 물길이 이루어 있으니까 길을 일로 내고 여기에 저 지저분한 거를 치우고 무슨 먹거리는 여기에 내고 뭐 소리 내는 거는 입구에 내고 이래서 사람을 끌고 이렇게 쫙 그 설명을 해요. 시장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을. 그러면서 그걸 다시 시장을 잘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세종대왕 자퇴실도 내나 그거죠. 세종대왕 자퇴실이 명당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저기가 누구의 무덤이냐 하면은 성주희 씨 중시조인 이장경이라는 사람의 묘가 있었어요. 근데 명당이라고 세종대왕이 이 묘를 옮기게 했어요. 어디로 옮기냐면 저 옥화동으로 옮겨놨어요. 거기 지금 묘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옮기고 거기에 태실을 쓴 거예요. 태봉에. 그게 그것도 옮긴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장경이 묘를 쓸 때 이장경이라는 사람이 삭골 마을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묘를 쓰려고 명당자리를 알아보고 다녔는데 명당자리가 저기 지금 세종대왕 태실인데다. 근데 한 나이 많은 스님이 와서 이 자리가 명당은 명당인데 거기에 애장나무, 농나무가 하나 큰 게 있었어요. 저 나무를 베내고 여기에 무덤을 쓰면은 명당이다. 근데 묘각을 짓지 마라. 이게 묘를 지키는 전자 비슷한 걸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망할 것이다 이래 됐는데, 그러고는 스님이 노성이 갔어요. 갔는데 묘를 쓰려고 나무를 베내니까 큰 벌이 나와가지고 그 스님을 따라가 스님이 절에 도착하기 전에 쏘서 죽였다는 거예요. 전설이. 그러니까 이장경이라는 분이 묘를 썼을 때는 아들 5명이 다 급제를 하고 벼슬을 했어요. 그 아들 5명이 누구냐 하면은 200년, 2000년, 2만년, 2억년, 2조년이에요. 아니, 이 사실이에요. 이 100년부터 장남이 200년, 1000년, 만년, 억년, 조년인데 2조년이라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시조 있잖아. 이하의 월백하고 이게 이조년이라는 분이 성씨예요. 그 5명이 다 이제 이장경 묘를 거기 쓰고 아버지 묘를 쓰고 다 이제 벼슬하고 급제하고 했는데 이장경 묘가 저기서 쫓겨나서 절로 가고 나서는 그 이후에 성주 이씨가 쇠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명당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당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봐요. 우리 집이 참 명당이다. 이게 배산임수, 즉 집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으면 돼요. 맥강. 그죠? 그 다음에 뭐 합수한 물이 두 계곡에 물이 흘러서 도랑이든 뭐든 합치는 지역이 집에서 보이면 좋다. 집 앞에는 안산이 있어야 된다. 자청용 우백호가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게 땅의 기운을 받는데 그런 명당이 그러면은 많아야 돼요. 집집마다. 다 집을 짓고 뭐 왕궁 짓고 뭐 절 짓고 하려고 근데 그런 명당이 다 없거든요. 사실은 경복궁도 화기가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불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화기를 누리기 위해서 경복궁 광화문 옆에 가면 해태상이 양쪽에 2개 있어요. 그 해태상이 경복궁의 화기를 누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성주도 여기 와우형이란 말이에요. 비가 오면은 떠내려간다 이거죠. 소가 누구인데. 그래서 세웠는 게 동방사 7층 탑이에요. 못 떠내려가게 말뚝을 박아놓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땅이 기운을 받기 위해서 풍수를 하지만은 그 풍수가 대안이 있다는 거죠. 물의 기운이 있거나 뭐 이거는 들어가는 배의 형상이다 이러면은 배가 안 까닿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그리고 뭐 화기가 있다 이러면은 화기를 누르는 모든 조치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야산이 보여요. 정상이 쫙 보이는데, 가야산이 석화산이라 그래요. 돌꽃산. 그래서 돌의산이라고 해요. 돌의 기운이 너무 센 거예요, 가야산이. 근데 이거를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내가 그 강한 기운을 감당을 못 해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보면요, 가야산 정상주가 있는데, 이 둥그런 산의 앞을 한번 이렇게 싹 막아줘요. 그럼 내 기분에, 아, 저 산이 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 보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예. 그래서, 명당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에는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요, 관상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이제 이번에 명당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로는 사람 관상 보고 땅 보고 이런 건데, 명당 관상을 보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운을 만들려고 했고, 또 자기 얼굴을 어떻게 보고 이 벼슬에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그 영화를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명당이라는 영화도 한번 보시고, 특히 내일 모레 가면은 세종대왕 자퇴실이 왜 명당인가를 볼 수 있어요. 왜 명당인가를. 그런 거를 보시면서, 아, 풍수라는 게 대강 일반 사람들이 알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명당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집이 명당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하여튼 살기 좋은 데가 명당입니다. 아파트도 좋은 데는 다 명당이고, 그죠? 높을수록 비싸다 하는데, 예. 참 이 민족마다 또 나라마다 문화는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명당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 잘 통하고 햇빛 잘 들고 물 먹을 수 있는 데 있고 뭐 이런 거죠. 기후적으로 좋은 거, 환경적으로 좋은데, 예. 어딥니까? 동남아 쪽으로 가면 물 위에 수상집 짓고 사는 나라도 사람들도 세빌렀는데, 예. 하여튼 이 문화적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당 홍보 많이 해줬으니까 또 뭐 있는 거 있어요? 없지요? 예. 우리 김경철님께서 아까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 좀 오래 하시니라고 한참 서 있었어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경철님, 우리 사드 노가바의 최고꾼입니다. 우리 김경철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만에 올라왔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제가 오늘 지어온 곡은 가사는 옥점입니다. 1절은 그냥 원곡이고 2절부터 개사곡 들어갑니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흩날리는 해성을 꾼 소성리 교통철도 골목골목마다 빈둥길이 있어도 어머니들 촛불 들고 사두는데 사두박네 꾸벅꾸벅 걸어온 길에 사두보고 평화 심고 달마산을 보고 또 보고 어머니들 속이 타네 어머니는 눈물이 나네 어머니들 가슴 치네 어머니들은 눈물 흘리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아까 뒤에서, 오늘 노래 한번 할랍니까? 함께. 뭐 해야 되노?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끼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했는데, 벌써 녹아봐가 준비가 돼가지고 항상, 노래하고 저거 어째서 안 오? 예, 원래,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 합니까? 그죠? 거의, 이렇게, 소식이 많이 올라오지요. 곡성이, 처가가 곡성이거든요. 전남 곡성이죠. 예, 곡성인데, 곡성이 엄청 자주 가요. 아마, 고구마 캐러도 가고, 사과 따러도 가고, 하여튼 이쁜가 봐요. 그죠? 예, 그래야 가겠죠. 그죠? 예, 하여튼, 영석이도 와가 있는데, 항상 행복한 가정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경철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597번째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대구에서 문익환님도 오셨고, 지난주에도 오셨었죠. 그죠? 오셨고, 우리 또 소속리에서 우리 정진석 가수가 또 딱 와가 있는데, 지금 노래 부탁하면 안 하겠지? 예. 다음에 오실 때 노래 준비 다 해가 어딨어요? 예. 예. 그러면 좋겠고. 요새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폐악질들이 역시 팍스 아메리카의 그 본색을 드러내는 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대북 경제 제재 비핵화 없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의 업체들이 북한을 개발해 들어가서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이권들, 경제적 이권들을 챙기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북에 무지막지한 자원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요새는 3,500조, 3,700조, 요렇게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전에 우리 회사에서 한 7,000조,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요새 나오는 거는 석유는 빼고, 기름은 일단 빼고, 이렇게 나오던데, 하여튼 북에는 지금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제가 볼 때는 약탈해 갈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약탈해 가려고, 이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지금 대북제재는 한 개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면서 결국은 그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근데 북이 그렇게 오락오락한 집단은 아니죠. 국가도 아니고. 예, 외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다 인정한 만큼의 외교력을 갖고 있는, 치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민족제일주의, 요새 민족의 개념도 많이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고, 한민족이고, 또 한나라로 통일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통일의 그 길에 생기는 이득들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꼭 그렇게 이 남북 평화
예, 공존의 길들이 우리 민족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가 정말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있습니까? 도안영님 어디 가십니까? 저리 앉아 계시네.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런지 예, 한번 또 힘찬 박수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황님 이야기는 아까 파이다님이 말씀하셨고, 교황님이 북한을, 교정님이라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라 그러더라고요. 교정님이 김정은의 초청을 받고 방북을 하기로 한 그 결과로, 주인공을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트럼프가 주인공 자리 뺏기기 싫어서 그런 압박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카길이라고 전 세계 곡물 식량의 태고 가는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알려진 카길, 그리고 SGI 글로벌 프론티어라는 광물 자원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북한의 비밀리에 방북을 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 광물 자원 회사의 경영자와 연결된 사람은 바로 트럼프 사위 쿠시너라고 합니다. 즉, 트럼프가 사이다님 말씀대로 북한 자원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벌써 접촉을 했던 거죠. 이 쿠슈너 이야기가 나온 언론에 의하면은 지난 6월 달에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측과 연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 광물 자원회사의 오너와 쿠슈너 이렇게 거쳐서 트럼프와 대화 채널을 연결해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서로 간에 딜이 있었고, 역시 외교는 이면에서 이런저런 단계들이 거치고 정상들은 가서 사인하는 게 정상 외교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거의 모든 게 한 70, 80%는 다 사전에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가서 사인하는 이런 단계만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사이 쿠시너는 사실은 유태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총리와 이웃집 아저씨 그 정도 사이가 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웃집의 아재하고 조카 그 정도 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친한 사이고, 다시 바꿔 말하자면은 유태인들도 국제 금융가에서도 국제 자본들도 북한의 자원들을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고,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이제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고, 역시 미국답게 트럼프답게 주인공 그리고 이익을 제일 먼저 취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카길은 방금 좀 전에 말한 대로 곡물 메이저고, 즉 글로벌 곡물과 자원과 금융과 전 세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식량, 자원, 금융 이런 곳에서의 기득권 그룹들도 전 세계의 마지막 남은 이상향, 엘도라도 황금의 땅인 북한을 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뉴스는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입니다. 이달 안에 얼마 안 남았는데 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화 수합도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도 하고 FTA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인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한중 FTA 했죠. 일본과 동일한 가격으로 품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밀리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고 실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과 일본이 해난 구조 사업에서도 협력을 한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세월호 같은 사고 그런 게 이제 국제적으로 생겼을 때 그걸 갖다가 양국의 해군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구조 사업을 더 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감춰진 모습이고 실제적으로는 양국의 해군이 협력을 할 시발점으로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정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즉 중국과 일본이 해군 부분에서 협력을 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미국의 압박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동아시아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의 감축을 원한다는 것은 이 무대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근데 미군을 괌으로 빼버리면은 그 빈자리를 갖다가 일본이 전적이 있으니까 육군은 키워주지 못하고 중국도 뭐 찜찜하니까 남은 것은 미군이 빈자리를 갖다가 중국과 일본이 해군이 한명 합쳐서 태평양을 지켜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트럼프는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드시 주일미군도 마찬가지지만 주한미군도 빼거나 최소 감축을 할 것이다. 그것도 자기 임기 내에. 그러니까 이번 현재 임기 말고 다음 재선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음 임기 안에 주한미군 감축은 트럼프는 반쯤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죠. 해군과 공군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해군의 경우 기동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 2, 3 전단이 있는데 해군에 서해, 남해, 동해를 지키는 북한을 대비한 그런 전단인데 그 이외에 좀 전에 말한 태평양으로 진출 그리고 중일에 협력하기 위한 그런 전단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지스함, 세척, 구축함, 잠수함, 또 해상 초계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무인 항공기 뭐 이런 첨단 장비들을 갖다가 구성한다는 게 해군의 미래 계획이고 공군도 세계 최대급의 장거리 수송 비행기, 수송기 그리고 타우러스라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구축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말을 바꾸자면은 미군에서 상당히 무기를 갖다가 살 것이고 사드를 만든 로키드 마틴 말고 다른 보잉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도 심지어 로키드 마틴조차도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상당히 들어주고 대신에 주한미군은 빼고 사드도 빼고 이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즉 미국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상당히 들어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도 이루어내고 왜냐하면은 북한과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우방이라는 말도 표현되고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도 있지만 본질은 나라의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군 전력은 상당히 강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좀 전에 말한 대로 미국과 트럼프가 주고받기를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 일부가 빠지면 우리나라 군 전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런 전략들을 갖다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장기나 바둑으로 말하자면은 포석을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얘기 있지만은 오늘은 뭐 준비한 게 여기까지이고 이번 주에 드러난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한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안장님이 보면은 조사통이고 연구통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춥지요? 추워요? 그러면 손 쫙 내보이소. 자, 박수 치면서 이제 팔뚝질을 합시다. 자, 전번에 했던 거 멘트로 알죠? 김간진 하면 구속하라 이런 거 알죠? 그럼 할까요? 자, 사드 배치! 처리하라. 사드 가고! 평화하라. 황가한을! 구속하라. 한민구를! 구속하라. 윤병세를! 구속하라. 적폐를! 청산하라. 사법청산! 사법적폐! 청산하자. 아, 헷갈리십니다, 제가. 이게 앞에서 헷갈리면 헷갈려, 그죠? 사법적폐 청산하라, 맞죠? 예. 여러분들, 감 한번 질러야지. 조금 주의가 가십니다. 예. 지난주에, 촛불하고 나서 제가 꼭 요 이야기를 해달라고 주문받은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예. 요새, 그놈의 뭐 쌀값이 올랐다고 텔레비하고 언론에서 난립니다. 그죠? 특히 보수 언론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아니요. 작년보다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오르긴 올랐죠. 작년, 저작년 박근혜 할 때는 12만 2천원까지 떨어졌는데 80kg 한가마니에 지금 공식 17만 8천원 우리가 시장에 소포장으로 사 먹으면 한 20만원 돈이 넘겨치예요. 그죠? 근데 이 쌀값이 언제적 쌀값입니까? 2012년도 쌀값이고 2003년도 쌀값입니다. 쌀이 그만큼 지금 천대받고 있어요. 사실은 쌀값이 진짜 엄청 싸잖아요. 밥 한 공기 값이 뭐 우리가 시장 가서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보통 1,000원 하잖아요. 원가는 200원밖에 안 돼요. 껌 한 통 500원 하는데 그죠? 쌀값보다 게사료 값이 더 비싸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쌀값 비싸다고 쌩 날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우리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 없는 사람들의 그 생계와 이 쌀값이 같이 갑니다. 월급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많이 지금은 뺏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 뭐 자동차 해야 되지, 집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 써야 되지, 또 뭐 전화기 써야 되지, 이런 데 이제 생활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 이 기본 물가인 먹는 거를 싸게 만드는 정책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저고가 정책이라고 하죠.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쌀값이 작업률이 뭐 80한 3%에서 90한3%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립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이 10배 가까운 면적이 이 농지 면적이 없어지고 있어요. 또 그만큼 외식 문화가 발달하고 원강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1인당 쌀 소비량도 엄청 줄었습니다. 98년, 2000년도, 제가 전에 통계 보니까는 1996년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118kg만 이랬어요. 지금 58kg 정도 됩니다. 60kg가 안 돼요. 네. 하여튼 뭐 소비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쌀은 작업이 되지 않고 쌀이 그래도 남아도는 이유는 창고에 재입해 있는 이유는
수입쌀 때문에 그렇습니다. WTO 규정에 의해서 10년간 유예받으면서 매년 올라가가지고 기본 전체 쌀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40만 7천 톤을 지금 계속 수입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국민들 속이고 특히 농민들 기만하면서까지 밥상용 쌀 10만 통을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밥상용 쌀이 주로 어디서 다 소비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밥집 이런 데 거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밥값이 엄청 흘렀다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식용으로 수입된 쌀이 다 어디 갔노 했더니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쌀값이라는 게, 농민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쌀값은 생명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디 가도 보면은 기술센터는 농업은 생명이고 쌀은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생명 맞습니다. 근데 너무 천시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런 쌀값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와서 쌀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요새는 그 이야기 하대요. 북에서 석탄 싣고 온 그 배에다가 쌀을 실어줘가지고 그래야 쌀값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석탄은 러시아산이었었고 북에 쌀 갖다 준 거 지금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창고에 가면 꽉꽉 재여가 있어요. 얼마 전에 공무원들하고 농협 직원들 만나니까 창고마다 다 있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는 우석딱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잘못된 가짜 뉴스를 들으면서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북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비싸졌다 이런 이야기 믿고 있는 사람, 실제 이 쌀값이 물가 오르는 거와 여러 가지 연동해서 봤을 때 정말로 얼마나 헐게 쌀을 사 먹고 있는지, 우리의 주식인 쌀 가격이 그렇다는 것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쌀은 생산비 보장에서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지금 24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각 정당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는 해요. 24만 원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래 하는데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하여튼 좀 쌀값은 농민값이라 하는데 쌀이 좀 대접받고 농민이 좀 대접받는, 농민이 대접받아야만이 농업이 잘 정착이 되어 있어야만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의 이 길에 이 남북 농민의 그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춥다고 빨리 마치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노래 한 곡 탁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영미님 준비됐습니까? 노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노래가. 참 찾고 해야 되겠네. 다음에는 있는 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가 여기에 없대요.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겠다. 예. 그러면은 오늘 597번째 사드 배치철의 성적 촛불문화제는 우리 다 같이 크게, 지금 저쪽에서 노래 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군청에도 좀 아까보다는 불이 좀 꺼졌네요. 불도 쓰이가 있고 저 성주 여고에도 지금 3층에는 불이 쫙 쓰이가 있습니다. 예. 자, 주변에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구호 한번 외치고 함성 한번 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평화의 함성 하나 둘 시작! 하나! 예, 이 함성으로 추위를 날려버리면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함성으로 생각하고 오늘 557번째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촛불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이 소리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올라온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촛불 597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는 7시 반에 오후 7시 반에 집회를 시작합니다. 예,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이 소중한 네가 고맙다. 저 누구야? 좀 따보시고. 예. 자, 오늘 구호는 이제 위선자 모시 우리 김덕순 여사님이 구호 한번 했죠. 박수! 할머니! 누구야? 이거 할매. 예. 어때 하나 했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